저도 이런 날 뭐 사람 너무 없고 이러면은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모두 다 와주셔서 반갑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추석은 안 불러도 될 것 같으면 다 오셔가지고 예 하면 되고요. 음, 한 5분 정도, 5분, 6분 정도 늦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요새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죠. 예, 주가도 출렁이고 물가도 출렁이고 예. 저도 뭐 이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기도 한데, 예. 이래도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원래 정치 전문가는 아니고, 근데 역사 전문가니까, 이제 역사로 좀 길게 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몇 개는 제가 맞춘 게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몇 개 예고를 한 게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여러분들 글이나 이런 걸 참고해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것, 검색만 해도 나올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수교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이거 뭐 엑스포 유치하고 이럴 때 쓰려고 한 거지. 절대 할 생각 없었다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또 그다음에 그 하마스 가만 놔두면은 분명히 일 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했었거든요. 예. 선택지가 없었어요. 선택지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잘 몰랐죠. 근데 예. 좀 많이 미쳤었는데 지금 레바논에 근데 이스라엘도 생각보다 되게 과감하더라고요. 예, 좀 놀랐습니다. 제가 나스랄라 죽임까지 상상을 못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서, 근데 이거 맞춘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아,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두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가만히 이렇게 뭐 생각을 하다가, 가자에는 지금 4만 1,000명이 죽었고요. 예, 가자 인구가 한 대구 정도 되거든요. 인천보다 작고, 대전이나 그 광주보다는 좀 많아요. 근데 4만 1,000명이 죽었고, 사우디는 작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형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예, 중국하고 이란 다음으로 사형을 많이 시켰어요. 동네 돌아가는 게 참, 근데 이스라엘도 요번에 오랜만에 이제 레바논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중동 전쟁을 보면은 이번에하고 조금 다른 뭐 이거 뭐 저희 진도는 아닌데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중동에 큰 전쟁이 네 번 났었는데요. 1, 2, 3, 4차전 전부 다 73년까지였어요. 73년까지의 전쟁에서 공통된 지금하고 제일 다른 특징이 그때만 해도 이란이 미국하고 제일 친했거든요. 예, 미국이 중동에서 제일 믿을 만한 나라 하나만 꼽으라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이제 이란이 그죠? 인구도 9천만이고 덩치도 제일 크고 그리고 이란은 싸움을 한 번 증명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80년, 88년까지 이제 이라크하고 전쟁을 했었을 때 그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밀어준 것도 더 밀어줬거든요. 사담 후세인을. 근데 이란은 졌어요. 그때 졌기 때문에 한번 보여줬죠. 물론 이제 제재를 오래 해가지고 지금 힘이 다 빠져가지고 뭐 손발톱 다 날아가긴 했는데 하... 조금 예 지금하고 좀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사이가 좋은 게 이제 쿠르드하고 터키 이쪽인 그러고 이제 옛날 그 혁명 전 일한 사람들 지금 미국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뭐 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뭐 5분이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사람 정말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뉴오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뉴오더 이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예. 또 이야기를 좀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또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어, 오늘 원래 하려던 이야기 그거부터 좀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도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예.
예. 잘 보이세요? 자, 이때까지, 예, 오늘 하게 됐는데, 여기 해초가 들어있는데 자꾸 빼고 했더라고요. 예, 우리 조상님이신데, 좀 죄송하게도 불초, 예, 예, 조상님께 죄송하게 느끼는데, 왜 해초를 넣었을까? 그러면은, 뭐 한국 사람이라서 넣었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문명 간의 소통 이야기하면은 해초가 아니라 당연히랄까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뭐, 삼장법사, 그죠? 현장법사,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오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예, 그것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입니다. 경주에서 이란까지,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이란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바리로. 그래서 이제 신라에 있는 불교 스님께서 본 이제 이슬람과 좀 바꿔요. 귀로 들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 뭐 이야기를 기독교 이야기는 아주 짧아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일단 공간이 좀 바뀌었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앞에 이제 3시간 동안 얘기했던 거는 그죠. 이 초록색 있는 부분 거의, 그죠. 요 안에서 있었고, 예, 특히 이제 뭐 1강에서 이제 타이틀로 이제 스리랑카 했던 거는 이 세 종교가 이제 스리랑카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사실은 이 초록색 안에서 특히 이제 위에 있는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그죠? 이제 지저스가 뭐 태어나시고 했던 동네, 그죠? 그리고 그 3대 유일신교라고 하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세 개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동네, 예, 이야기고요. 밑에 있는 또 다른 동그라미는 그랬죠. 메카와 메디나. 특히 이제 메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슬람만의 동네지만은 이슬람이 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다 여기서 주 무대로 활동했던 곳이라고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죠? 인도보다 우리 서쪽에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죠? 인도보다 서쪽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바다도 주로 홍해, 지중해, 흑해 이 세 개 바다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인도에서 동쪽에서 인도 동쪽만 다른 건 아니고요. 인도 동쪽 제일 끝머리 저기 빨간 동그라미 우리나라잖아요. 예. 이 빨간 동그라미 있는 사람이 그죠? 이 멀리까지 가는 이야기. 그죠? 그리고 종교도 이때까지는 다 일신교, 뭐 다신교 조금 했지만은 그죠? 주로 일신교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중동 땅에 있는 다신교 이야기를 살짝 버무리되 주로 일신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불교 등이라고 했는데 불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스토리도 나오긴 합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무대도 넓어지고 좀 이야기도 그만큼 깊이 들어가긴 어렵지만은 근데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하긴 어렵고 우리 제목처럼 교양 강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초 스님이랑 같이 왕호천축국전을 쭉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왕호천축국전에 나오는 이제 글을 중심으로 보면서 같이 여행 간다는 기분으로 예, 이렇게 해서 1부는 이제 왕호천축국전 그 자체에 관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2부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같이 여행 다닌다는 기분으로 뭘 봤는가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었을 때 이제 왕호천축국전이 나오죠. 경주는 왜겠습니까? 이제 해초 스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죠? 예, 고향이라고 나오고요. 그 시에 나옵니다. 계림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제일 멀리 간 데가 이란 니샤푸르입니다. 저도 일부러 가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길다란 시장만 있고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였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유적지는 아직도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가장 동쪽 끝이죠. 니샤푸르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바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는 왜 나오느냐? 해조 스님이 쓴 글 있잖아요. 그 글은 지금 파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야기를 하게 돼서 했었을 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제 이슬람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아라비아 반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쪽을 쭉 쓸고요. 한쪽으로는 이 지중해
건너러 가서 이제 유럽의 상당 부분을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이제 동쪽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인도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불교가 여기 지금 동남아시아까지 나오죠. 이제 동남아시아는 군사가 아니고요. 이 나머지 지역은 다 군사가 들어갔던 지역이고요. 이 큰 네모요. 큰 네모는 군사가 들어갔던 지역이고 이 조그만 네모 있잖아요. 이 조그만 네모는 군사가 들어가진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자본과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제 근대 대항해 시대를 아시면은 똑같다고 느낄 거예요. 제가 이제 가본 박물관 중에서 한 탑 5 안에 들 정도로 좀 특이했다고 느꼈던 데가 한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잘 안 갔는데 여러분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잖아요. 그럼 암스테르담 시박물관이 있습니다. 큰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가면은 모토는 계속 똑같아요. 여기는 자유, 자유의 세상의 수도다. 이 세상에 가장 자유로운 동네다. 뭐, 이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뭐 성별, 마약, 뭐 다 자유롭잖아요, 지금. 그때는 좀 약간 망조가 들었는데. 근데 거기 가면 초상화가 되게 많은데, 아, 이 나라는 다르구나. 제가 영국에서 4년 반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박물관 초상화도 엄청나게 봤는데, 거기는 주로 주, 주인공이 하나죠. 그죠? 왕이면 왕. 그죠? 뭐 상인이면 상인. 성직자는 성직자 이런데 여기 암스테르담에 가보면 이제 네덜란드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아, 여긴 진짜 무역하는 데구나. 그래서 이제 상인과 이제 계약서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칼제비, 내지는 종교하는 사람 이렇게 뭐 두 명이나 세 명. 상인하고 그 무력을 쓰는 사람 항상 같이 있고 하나 못하면 이제 그죠? 이렇게 성직자가 있는데 이슬람도 동남아 갈 때 똑같거든요. 같은 코스를 가는데 이슬람이 좀 먼저 갔죠.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왔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무력으로 가는 쪽과 그다음에 이제 종교와 돈을 들고 가는 쪽이 이제 동남아에서 얼추 되고 나머지 이제 중국까지도 우리나라도 오긴 왔지만은 그것은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 보면 되게 약화됐죠. 몇백 년 전의 이야기고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진 않고요. 불교는 가만히 보시면 그죠? 불교도 인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쭉 나오죠. 이란까지 가거든요. 이란에서 이제 가장 서쪽까지 이제 그래서 이란 입구까지 깔짝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쭉 오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겹치는 부분에서 이제 이슬람으로 불교에서 이슬람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제 해초 스님이 갔어요. 근데 이게 조금 왜 다른 사람 대신 해초 스님 4년밖에 안 갔거든요. 약하잖아요, 좀 솔직히. 예.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삼장법사 서유기 지금 중국에서 엄청 뜨고 있죠. 삼장법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부터 어마무시하고요. 그죠?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연장법사가 간 삼장법사가 간 이 루트인데요. 동아시아 종교사 전체를 바꿨다고 할까요? 예, 역사 전체를 바꾼 사람이죠. 굉장한 분이죠. 뭐 근데 이분은 이제 다 육로로만 다니셨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논문을 쓴 적인데 법현 스님 같은 경우도 불국기 엄청 옛날에 썼는데 이분도 보면은 그죠? 가는 길에 동료들 다 죽고 뭐 바다에 빠져 죽고 얼어 죽고 다 했는데도 어쨌든 다녀오신 분이죠. 이 불국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계사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때는 이슬람이 아예 없었고요. 그죠? 기독교도 뭐 동쪽으로 올 엄두도 안 냈을 때고 예, 그죠? 이때는 이제 이슬람이 와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했을 때지만은 이때 가면은 이제 700년대죠. 해조 스님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 최초의 세계인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했었을 때 이분은 기간도 조금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불교의 해외 진출 고대 예 중세의 해외 진출하면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 우리 물론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갔겠지만은 그죠 그 동아시아에서 인도까지 이제 불교를 옛날엔 배우러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기 불교가 많이 약해졌지만은 옛날에는 불교가 뭐 여기서 태어났고 불교가 다 이 사람들 우리 동아시아에 불교 가르쳐 주러 오고 우리가 배우러 갔었으니까 가면은 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특히 이제 뭐 발해도 가고 이제 고구려도 가고 백제도 간 백제는 기록이 잘 없고요. 신라 근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일찍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는 중국 육로로 가야 되고 근데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신라 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갔거든요. 꽤 많은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도 꽤 있고요.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네, 그게 일단 아쉽더라고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20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다들 보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루트에 나오는 이 길이죠. 이 길로 보면은, 예, 그죠? 보통 이제 중국으로 일단 들어가죠. 그죠? 바로 동남아로 가긴 어려우니까. 예, 중국으로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해서, 인도까지는 얼추얼추 가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인도로 갔다가, 보면 이제 인도에서 이제 더 그냥 눌러 앉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파서 눌러 앉든 뭐 좋아서 눌러 앉든 뭐 앉을 수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하는 뭐 파기하는 사람 그런 기록은 잘 없지만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은 기록이 없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걸 잘 못 돌아오세요. 예. 그죠? 일단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짐이 이래요. 요새같이 이렇게 짐이 잘 돼 있어도, 그죠? 맨몸으로 가도 저기까지 가기 힘들 건데, 지금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저 인도 옛날에 갔었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이제 제일 좋은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도, 예, 불교 성지순례 오시면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계단에 뭐 냄새에 시끄럽고 뭐 피부병 걸린 개에 뭐 복잡하잖아요, 여기. 근데 1300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보면은 엉망진창이죠. 근데 장비도 없고 옷도 없고 몇 년을 가야 되는데 먹을 것 가져가기도 힘들고 옷까지 가져가기도 힘들 건데 여기다 보통 이 군장을 하나 매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불경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옷까지도 몇 개 못 가져오잖아요. 요새같이 뭐 캔 통조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투식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이 좋은 것도 뭐 패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거의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거나 그죠? 이제 못 가겠다 하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배가 난파되거나 산적을 만나거나 거의 다 끝나요. 근데 어째 해서 중국으로 돌아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이제 해초 스님이에요. 그 해초 스님도 결국에는 이제 경주에서 이제 중국 해안으로 해서 여기 이 루트 보이시죠? 이란까지 우마이야 제국이죠. 들어갔다가 중앙아시아로 해서 왔다가 중국에서 그냥 이제 더 이상 한국으로 넘어오진 않고요. 해조 스님 중국에 돌아가신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한국을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중국에 이제 유학을 많이 갔으니까 거기서도 역할을 하고 하셨죠. 하지만은 한국까지 오시진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랬을 때 보면은 이분은 이제 일단 육로하고 회로를 다 가셨고 특이한 게 옛날 분들은 보면은 뭐 불교를 배우러 가면은 이제 불교 영역 안에서 주로 돌아다니시거든요. 뭐 제가 확인한 분들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스님들은.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는데 일부러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 뭐 어떻게 되냐 이유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기록도 너무 짧고요. 자세히는 안 나오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후천축국전이 이제 풀 버전이 아니라 앞뒤도 잘려 있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것도 요약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진 않아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특이하게 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짐을 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살아남기도 힘든데 굳이 지금 여기 보면은 맨 왼쪽에 왔다 갔다 했는 데 있죠. 다른 데는 겹치지 않는데 여기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 이 왔다 갔다 한데 여기가 이제 이슬람 예, 점령을 당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게 조금 나머지 부분은 점령을 당하진 않았는데 직접 지배는 안 당하는데 거기에서 어, 약간 황제와 왕 정도, 제후국이라 할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들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갖는 이유는 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언젠가 이제 풀 스크립트가 나오면은 발굴이 되면은 또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초 스님 이렇게 다녔다 치고요. 그 왕호 천축국전에 이 문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문서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돈황이라는 것은 뚠황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 동그라미 돼 있죠. 이게 중국이고요. 예. 저도 여기 두 번 갔었는데요. 여기가 되게 특이한 데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바로 옆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보이죠. 여기는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리장성이 있죠. 타클라마칸 사막은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이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사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길 지나갔던 모든 여행자들은 특히 이제 스님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거기 가면은 다 막 사람의 흔적은 안 보이고 다 뭐 동물 뼈, 뭐 죽은 시체 이런 것만 보이고 귀신들만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뭐 다 죽어서 나오는 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막을 경계로 여기 사막을 돌아가는 길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이 옆으로 그냥 막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양옆으로는 또 반대로 이제 산맥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태백산맥 이만한 게 아니고요. 예, 예, 훨씬 더 높은 산맥들 있잖아요. 만년설 있고 이런 산맥들 나오고 그 이제 서유기에서도 제일 끔찍한 동네로 막 많이 나오죠. 하는 동네인데 있다 보니까 길을 여기로밖에 못 가는 그러니까 앞에는 여러 길로 다니다가 사람들이 도낭 여기서 이제 다 모이고 반대로 여기서 나갈 때도 지금 보면 그렇죠. 여기가 이제 여기서 다 모이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저도 보면 느꼈지만 이 굴이 몇백 개, 아직 뭐 발굴 안 된 굴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다 죽는다 그러면은 그죠? 사람들은 많이 안 가지만은 갔다 오면 떼돈을 벌잖아요. 우리 옛날 대항해 시대 때도 그랬죠. 후추 한번 사오면은 다 죽는데 갔다 오면 떼돈을 버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면은 이제 막 굴마다 여기는 뭐 힌두교 모신 데도 있고 여기는 불교 모신 데도 있고 여기는 조라스터교 모신 데도 있고 여러 개 모시는 데가 있죠. 그런 데가 이제 사막의 여러 요지에는 많았죠. 메카도 그런 데였고요. 여기도 그런 데죠. 그런 데가 이제 세계적으로 있는데 아마 하나만 꼽으라면은 하나만 꼽긴 그렇지만 탑10 안에 꼽으라면 100% 들어간다. 이게 도낭입니다. 그래서 이 도낭에 가서 여기에 이제 굴들이 있죠. 그 굴 중에서 여기 보면 벨리오라는 분이 이제 엉어천 축국전을 구했죠.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굴이 엄청 많은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 미군들도 옛날에 그러고 일본 사람들도 그러고 동네 아이들한테 큰 꼬챙이 하나 줘가지고 무덤 같은 데 푹푹 찌르다가 뭐 하나 나오면 가져오라고. 그럼 거기서 유물 같은 거 좋은 거 나오면은 다 뭐 헐값에 사가고 아니면 뭐 초콜릿 하나 주고 뭐 그렇게 해서 막 가져가고 많이 했었잖아요. 뭐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도 6, 70년대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래서 막 다 사가고 이랬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 이게 이제 막고굴이라는 곳이 이제 세상에 알려져 있을 때, 그러니까 도낭에 있는 이 굴들이 확 알려졌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모르죠. 몰랐는데 이제 이 되게 천재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동남아시아 그 발굴사에서도 이제 세계 넘버 원급이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최고급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막고굴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뭐 스님이라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좀 그죠. 뭐 중이라고 욕을 먹어도 될 만한 사람, 왕도사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형식적으로는 돈을 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한 돈 10,000원 주고 거기서 자기가 제일 감나가 보이는 국보급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수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장경굴이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 가지고 쭉 문서를 보면서 제일 좋은 것만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재긴 천재인 게 이게 다 잘렸거든. 앞뒤가 다 잘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도 보면은 흐릿하겠죠. 그죠? 막 잘려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원문이 아니에요. 말했다시피 이제 전략본인데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았느냐 했는데 세 개 하나밖에 못 찾았으니까요. 일체경음의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서, 여러 책에서 어려운 용어만 뽑아가지고 일종 사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도 불교 용어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슬람 용어 이런 거 잘 모를 때 그런 용어들 한자어만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사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 왕호선축국전의 이제 순서 따라서 어려운 한자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명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걸 거기에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걸 보니까 이게 왕호천축국전이다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두 가지 더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뭘 알게 됐냐면은 이게 순서대로 쭉 나오다 중간중간에 빠진 글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는 글이 더 길었죠. 원래 더 길이 들었는데 축약하는 것은 몇 개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더 길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앞뒤가 다 잘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앞뒤 잘려 있을 때 여기 나오지 않는 부분들, 근데 일체 경험에 나오는 동네들 있잖아요. 그 동네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점선대 있잖아요. 하얀 점선, 분홍 점선. 이 점선들은 왕성축에서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잘려 있어요. 근데 일체 경험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다 보니까 회초스님 열로 갔구나. 회초스님 이리로 돌아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뭐 서양 사람들 한자나 제대로 알겠냐 뭐 이러는데 이 사람 울트라 천재거든요. 이런 걸 몇십 개를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로 이걸 가져갔죠. 가져가고 근데 이 사람만 그랬느냐? 이 사람만 그러면 이제 도둑놈이라고 이제 욕을 많이 할겠는데 여기가 이제 막구굴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팀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팀은 이제 나라별로 바뀌죠. 그 다음 팀은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덜 감나가는 근데 무거운 거. 예를 들면 뭐 도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좀 큰 문서들이나 이제 조금 가치가 덜 나가는 거. 그 다음 팀은 이제 조금 더 가치 떨어지고 크고 무거운 거 못 가져간 거. 마지막에 이제 일본 팀이 왔었을 때는 이제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벽을 뜯어가 버렸죠. 벽을 뜯어갔어. 예. 근데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독일도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독일도 지금 그 베를린 가면은 박물관에 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뭐 다섯 개 엄청난 뭐 세계교급 섬이 있는데 가보면 이제 중동에 있는 것들 방채로 뜯어가는 게 아니라 막 성벽을 벽체로 뜯어가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뭐 인류의 국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게 독일이 제일 욕 많이 먹죠. 왜냐면은 독일은 그 히틀러가 제일 많이 모았는데 폭격으로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다 날라갔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 창고가 교토에 있는데 그거는 한 번도 털린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외국군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근데 뭐 일본도 도망가다가 우리나라 배에서 많이 수장 침몰되고 이래가지고 많이 잊어버리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게 프랑스에 가 있다가 그때 몇 년? 100년 만이었나? 우리나라에 한번 잠시 대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서울에서 한번 전시회를 했거든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근데 그때도 조건이 이걸 다 펼치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76cm였나? 이만 펼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여를 하는 식인데, 아직까지 도와달라, 뭐 돌려달라. 물론, 우리 것도 돌려줄 생각이 없겠지만, 우리 거 돌려주기 시작하면은, 그죠? 거기 있는 거 다 돌려줘야 돼. 그죠? 그죠? 대형 박물관 텅텅 비워야 되고요. 프랑스도 오리엔탈 박물관 이런 거 있거든요. 가면 뭐 오리엔탈 박물관 문 닫아야죠. 그런 식으로 치면. 네, 그죠? 거기는 뭐 이집트 가면 한 번에 미일에 2,500개씩 발굴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했었을 때 이렇게 돼 있었죠. 했었을 때 보면은 이제 해초스님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고요. 네. 중국에서 4년간 불교를 배웁니다. 16살에 가서 이제 20살부터 불교를 4년간 배우고요. 24살에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젊지만 그 당시로서는 꽤 나이가 찼죠. 그죠? 장가가고 애 낳고 다 했을 나이죠.
그때 이제 4년간 이렇게 인도 5천축국, 그러니까 5개의 인도, 그죠? 그 당시에는 인도가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는 뭐 한 나라인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를 이제 5개 전축국을 간 다음에, 돌아올 때 중앙아시아를 가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여기 있는, 그죠? 이란, 그 당시 우마이야 제국, 이슬람 제국도 가고, 그 영향권에 있는 땅도 가보면서, 자세한 기록을 남깁니다. 예. 뭐 분량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왜냐면 전략본, 이제 절간본이라고 하거든요. 축약도 돼 있고 앞뒤가 잘려 있기 때문에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엄청 많아요. 이쪽에 가는 기록은. 그리고 여기 이쪽도 많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관한 기록들이 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부가 더 길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초를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 가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쉴게요.